시작해요. 일단 교재를 끝냅시다. 교재 경우의 수와 확률 쪽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111페이지 펴주시고 111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120페이지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23-1번 시작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1부터 20까지의 카드가 20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소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했어요. 소수 누구 있죠? 2, 3, 5, 7, 또 11, 13, 그리고 17, 19까지 총 몇 개죠? 8가지라고 쓰시면 되겠죠. 8가지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이제 소수 뽑을 경우의 수인데,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 확률이라는 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했어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이거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뭐뭐를 할 때, 자 20개 중에 20장의 카드 중에 하나를 뽑을 때 라고 해서 이 앞부분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지? 20개 중에 하나를 뽑지.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20 이렇게 쓸 거고, 특정 경우의 수는 여기서 말했죠. 소수를 뽑을 확률이니까 소수가 나올 경우의 수는 8가지. 그럼 이게 바로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4, 5, 20, 4, 2, 8, 그래서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다. 적어보세요. 그 옆에 23-2번 바로 가겠습니다. 시작. 보셨나요? 자, 4개 서로 다른 동전 4개라고 해서 선생님은 A, B, C, D라고 4개를 다 다르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개만 앞면 나오라고 했으니까 얘가 앞면 나오면 나머지는 다 전부 다 뭐가 되죠? 뒷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가지. 근데 얘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것도 또 한 가지가 벌어질 수 있죠. 또 C가 또 앞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뒷면 나오고. 그죠? 그다음 D가 앞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총 몇 가지죠? 누가 앞면이 나올 거냐가 4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의 답은 몇 가지? 4가지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하라 하면 특정 경우의 수를 이미 구해놨으니까,
자, 여기서 몇 가지 벌어질 수 있어요? 앞뒤 두 가지, 여기도 앞뒤 두 가지, 여기도 앞뒤 두 가지, 여기도 앞뒤 두 가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16가지. 그러니까 확률로 계산해라. 그러면 16분의 4.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1이 되겠다. 채점하시고요. 한 개만 앞면이 되라. 그러면 어느 것에서 앞면이 될지가 네 가지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A든 B든 C든 D든 어떤 거에서 앞면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네 가지를 다 써주는 거죠. 자, 다음 24-1번. 다 아셨죠?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죠? 병뚜껑 몇 개 생산했어요? 5만 개죠. 그러니까 5만 개 중에서 5만 개 병뚜껑 중에서 경품은 몇 개 있어요? 총? 106개 있죠. 약분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5만 개 중에서 경품을 받을 확률이니까 요 106개 중에 하나 딱 찍으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24-2번 시작. 다 풀었어? 볼까? 앞에 나와 있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가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특정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각각을 구해봅시다. 3명이 한 줄로 서는 방법 어떻게 계산해? 한 줄로 세워봐. 시작. 3명 중에 한 명이 맨 앞에 앉을 거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한 명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애가 오겠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냥 한 줄로 서는 방법이 6가지인데 그 중에 예진이가 무조건 가운데 서야 된대. 예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앞뒤로 누가 오느냐? 앞에 소미가 오고 주연이가 올 수도 있지만 앞에 주연이가 오고 뒤에 소미가 올 수도 있죠? 몇 가지? 2가지죠. 그래서 2가지. 그래서 확률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 된다. 되셨나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25-1번 25-2번 둘이 같이 가겠습니다. 한 번에 풀어주세요. 두 문제.
지난번에 했던 확률 이론 문제이죠. 푸셨나요? 25-1번 첫 번째 거 얘들아,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 0과 1 사이가 기본이긴 한데,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은 0과 1 사이가 기본이긴 한데 확률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맞지? 확률이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1인다 1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해볼게. 확률이 0과 1 사이가 된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다 확률은 다 0과 1 사이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랑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1이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그 동그라미 2번에 P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겠어? 1 빼기 뭐겠어? Q겠지? 이게 두 개의 자리가 바뀌었죠? 2번이. 정답은 2번 틀렸습니다. P가 0이란 무슨 뜻이에요? P가 0? 일어날 확률이 0이다. 무슨 뜻이야?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죠? 얘가 0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없어. 그럼 무슨 뜻이야? 일어난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런 뜻이죠. 자, 25-2번 빨리 풀어보시죠. 다 풀었나요? 정답 몇 번? 몇 번이야? 몇 번? 4번. 왜요?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 더하면 뭐야? 1. 맞니? 오케이. 되셨어요? 26-1번. 자, 바로 풀어보세요. 26-1번. 됐니? 해봤어? 봐봐. 4장 중에서 2장을 뽑아서 두 자리 점수를 만들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벌어지지? 기만 여기 봐야지. 내 자꾸 그릴래?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아니 얘네가 다 맞고
동그라미 맞고 그리고 나서 아 선생님 저 이거 다 아는데 다음 문제 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몰라가지고 처음 배워가고 걸음마처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야,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로봇이냐고 감정 없이 그냥 그럴 거면 스튜디오 촬영해가지고 그냥 그거 보면 되지. 니네가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달라 지금. 그럼 인강 들어. 앞에서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하든 말든 그냥 아무 반응이 없고 이해를 했냐 그러면 아니요 이해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여기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든 아니면 이해했어요 라고 해야 앞에서도 진행이 가능할 거 아니야. 다 그냥 딴 생각을 하고 별 그냥 하라는 대로는 하지도 않고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나라고 뭐 맨날 이렇게 다 기분이 좋아서 지금 그러냐? 왜 그래? 어떻게든 좀 해보게 하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하루 뭐 그럴 때가 있긴 하지. 근데 아니 왜 그래? 1교시 내내 그랬으면 됐지. 나도 시험 기간에 이거 하고 싶지 않거든. 니네 선행학습 이거 하는 거 시험 기간에 하니까 뭐 내년 건데 지금 이거 시험 기간에 이걸 왜 하니? 또 생각해서 관심이 없는 건 나도 알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 근데 5월달에 딱 그 월말 평가를 본다고. 그래서 6월달부터 또 새 과정을 나가야 된대잖아. 그래서 나도 시험 기간에 너네 시험 대비 이거 1, 2단원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나도 그거 알면서도 나도 하니까 니네가 집중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도형하면 너네가 머리 아파할까봐 그나마 좀 계산하기 쉬운 더하기 곱하기 뭐 빼기 이런 거밖에 없는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 설명을 다 했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럼 이렇게 좀 어떻게 듣는 척이라도 좀 하고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고 해야 그래야 옆에서도 내가 계속 옆에서 도와줄 그 마음이 들 거 아니야.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딴 데 보고 왜 그래? 집중하세요. 알겠죠? 집중하세요. 4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아가지고 2자리 점수를 내야 된다고 치면 만약 여기 앞에 4개 중에서 올 수 없는 게 있죠. 0이 와버리면 2자리가 안 되니까 몇 가지죠? 3가지예요. 1, 2, 3,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3가지 중에 하나를 누군가를 뽑았다 칩시다. 2번을 그냥 썼어요. 그러면 이 뒷자리에 1, 3만 올 수 있느냐? 아니죠. 1, 3 말고도 0이 올 수 있으니까 또 다시 여전히 몇 가지? 3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9가지라는 2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9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짝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니까 짝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뒷자리가 짝수여야 되는 거니까 뭐 어떤 거 하나는 여기에 0을 쓰든 아니면 여기다 2를 쓰든 이렇게 경우가 정해져 있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0을 빼고 나머지 누구야? 1, 2, 3 몇 가지지? 3가지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2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남은 2를 제외한 나머지 1, 0, 1, 3인데 0이 올 수 없으니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따라서 몇 가지? 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9분의 5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6-2번.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먼저 구해볼까요? 두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가지가 올 거고요. 이 중에 하나 골랐다고 치면 1, 3, 4를 제외한 나머지 0까지 포함해서 또 올 수 있으니 몇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죠? 16가지가 밑에 분모로 깔리는 거죠. 확률을 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이든 32 이상의 확률이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체 경우의 수는 16으로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려면 두 자리 정수 중에 3의 배수 저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10단위에서 3의 배수 누구 만들 수 있죠? 12. 그렇죠? 그 다음에 10단위에서 더 이상 없어요. 20단위에서 누구 있죠? 21 그리고 또 24. 그죠? 그 다음에 또 30단위에서는 32가 있죠.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42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몇 가지죠? 5가지. 그래서 3의 배수일 확률은 16분의 5.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32 이상이다. 32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럼 누구부터? 30단위에서 34부터 시작했어. 그 다음 누구야? 근데 32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니까 32도 포함 34. 그 다음에 40, 41, 42, 43. 총 몇 가지죠? 6가지. 똑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거 꼭 약분하지 않아도 답만 맞으면 맞습니다. 이 약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라고 했었습니다. 특정.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도 잘하게 된다는 이유가 전체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해버리면 또는 특정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해버리면 확률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27-1번. 자, 시작해주세요.
확률 계산할 때 맨 앞에 놓이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이 컴마까지 나오는 뭐뭐 할 때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특정 경우의 수가 바로 A와 B가 이웃할 확률이 특정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A, B, C가 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 세 명이 한 줄로 서는 거니까 맨 앞에 세 명 중에 한 명이 올 거고, 그리고 남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올 거고, 나머지 한 명이 그냥 오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 중에 하나가 오겠다라는 건데, A, B가 이웃할 확률이래. 그러면 이웃할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리에서 이웃한다가 무슨 뜻이었죠? A, B를 한 세트 한 덩어리로 취급하라고 했죠. 그 머릿속에서 A, B가 한 덩어리로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해주면 A, B하고 C하고 이렇게 두 명이 있으니까 두 명을 한 자리 배치를 한다고 치면 세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몇 자리예요? 두 자리예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명이 한 세트로 돼가지고 두 명을 한 줄로 세울 방법이 2 곱하기 1인데 요 안에서 얘네들끼리 뭐 하는 거?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곱하기 뭐가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몇 가지죠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위에 특정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 또는 6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시죠. 자, 27-2번도 계속 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인데 일렬로 그냥 세우는 방법이 어디에 놓여야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니까 분모에 놓여야 됩니다.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5명 중에 한 명이 5, 4, 3, 2, 1 외워두면 좋다고 했습니다. 120까지가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0까지고 여학생끼리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여학생을 잠시 한 세트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2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1명. 그래서 여학생 1명에다가 일단 남학생 3명이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4, 3, 2, 1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하고 나서 어디엔가 보니까 그 여학생이 2명이 둘이서 자리 바꾸는 방법도 있으니까 거기다 뭐 해줘야 돼?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맞지? 이건 여학생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을 때 4명이라고 가정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그러면 12 곱하기 얼마? 4니까 얼마야? 48. 약분해서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거기서 뭐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만약 이걸 약분해서 쓴다고 치면 12로 나눠주면 12분의 4, 답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다음 28-1번 시작해주세요.
맨 앞에 놓이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 중에서 조장 1명, 부조장 1명 뽑는 거 뽑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는데 전체 경우의 수 자 자리가 두 개가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뽑히는 애는 첫 번째로 뽑는 애는 조장 그 다음에 뽑는 애가 부조장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10명 중에 1명을 뽑겠죠. 남녀 상관없이 그냥 10명 중에 1명 뽑겠어요. 그 다음에 또 1명 뽑혔으니까 몇 명 중에? 9명 중에 1명을 뽑겠죠.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90가지예요. 90가지. 그래서 확률의 답은 맨 밑에 분모는 90으로 깎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2명 모두 여학생이래. 자 여학생. 그럼 남학생은 배제시켜. 자, 남학생은 뽑히지 않는 거니까 자 여 앞에 처음에 조장 그 다음에 부조장 둘 다 여학생이어야 되는데 여학생 몇 명인데? 6명이야. 그럼 6명 중에 1명이 조장으로 뽑히겠지. 그럼 또 남은 몇 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 부조장에 뽑히겠지. 그럼 몇 가지야? 30가지지.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되겠다 라고 하면 자 28-2번 한번 해보시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장, 부조장 뽑는 거랑 대표 2명을 뽑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죠? 앞에 거는 순서가 의미가 있었지만 여긴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몇 자리? 2자리를 놓고 순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명 중에 1명이 대표로 뽑힐 거예요. 그리고 남은 4명 중에 1명이 뽑히겠죠. 자, 이 5 곱하기 4 안에는 순서가 적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왜? 조장, 부조장, 회장, 부회장이 아니라 대표 2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순서를 지킨 2가지로 나눠주는 거죠. 얼마죠? 10.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여기 확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10가지. 그런데 하필 여기 특정 경우의 수에 와야 되는 애가 대표 한 자리를 두고 여학생 몇 명? 3명 중에 1명이 여기 와야 되고 또 대표 다른 한 자리는 남학생 2명 중에 1명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엄연히 말하자면 이 칸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표 3명 중에 1명이 오려면 몇 가지겠어요? 3가지 오겠죠? 3명 중에 1명 올 거니까. 여기 2명 중에 1명 뽑는다고 치면 2명 중에 1명 오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요? 있어요. 다른 칸에서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얼마예요? 6. 그래서 얼마? 5분의 3. 네. 114페이지가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한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 문제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중간에 내용이 끊어지기 때문에 115페이지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경우의 수와 조금 더 어려운 확률을 풀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115페이지. 자, 31-1번이랑 31-2번을 풀어주세요.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때 첫 번째 눈의 수의 합이 3일 확률과 눈의 수의 합이 3이 아닐 확률. 자, 확률 문제 풀 때 맨 앞부분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여기가 뭐라고요?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고요. 그럼 두 개의 주사위가 둘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여기서 몇 가지가 발생할 수 있죠? 6가지요. 얘도 몇 가지요? 6가지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해야 돼요? 곱하기.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36분의 1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도 여기의 확률도 36분의 몇이고 여기의 확률도 36분의 몇이에요. 그죠? 근데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려면 A, B에서 나와야 되는 숫자가 정해져 있죠. 얘가 1 나오면 얘 뭐 나와야 돼? 2. 얘가 2 나오면 1 말고 없죠. 몇 가지예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3이 안 나와야 돼. 3이 나오는 개가 있고 3이 안 나오는 거 이게 뭐 몇 가지겠어? 34가지겠지. 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닐 확률이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 18분의 1이고 얘는 뭐야? 18분의 17이 된다. 자, 그러면 31-2번 별표 하나 치시고, 자, 이 문제, 31-1번에서 이 두 개를 깔아줬는데 31-2번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얘기를 했거든. 자, 이 문제의 가치가 뭐냐면 만약에 눈의 수의 합이 3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럼 이게 2가지밖에 없었지. 잘 들어봐. 눈의 수의 합이 3인 경우가 2가지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눈의 수의 합이 3이 아닌 경우가 34가지나 돼. 그럼 이걸 다 세볼 거냐? 아니라는 거야. 3이 아닐 확률은 3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거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31-2번 두 눈의 차가 1이 아닐 확률이지.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 두 눈의 차가 1일 확률과 두 눈의 차가 1이 아닐 확률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1. 그러면 두 눈의 차가 1이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뭘 구하면 되겠어요? 차가 1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보세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두 개의 주사위 던지니까 아까 전처럼 경우의 수가 전체가 몇 가지야? 36가지지. 봐봐, 36가지야. 이게 똑같이. 근데 두 눈의 차가 1이라는 얘기는 1, 2 어때? 또 2, 3 어때? 3, 4. 그 다음에 4, 5, 5, 6 이렇게 5가지면 되는 거지? 맞아? 아니야? 아니야. 왜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바뀌는 것까지 해주면 2배.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가 10가지니까 차가 1이 안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 26가지겠지. 이거 26가지를 니네가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의 반대 경우의 수를 빼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1이 아닐 확률. 자, 두 눈의 차가 1이 아닐 확률은 36분의 26 이렇게 되겠다. 근데 굳이 왜 이거는 내가 기하 분수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지 않냐면, 만약에 이걸 약분을 해버리잖아. 답을 니네가 이제 18분의 13으로 써도 맞거든.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 문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말 알겠지?
이건 36가지 주사위 2개 던진 거가 되는 거잖아. 거기서 26가지라고 했지만 여기는 주사위 2개 던진 게 아니잖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좀 가급적이면 보존해줘. 그래야 의미가 살아나요. 자, 그래서 오늘 2교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뭐뭐가 아닐 확률. 자, 보세요. 요 구정인데요. 뭐뭐가 안 될 확률. 요거는 뭐뭐가 아닐 확률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닐 확률을 직접 구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 그게 많기 때문에. 봐봐. 두 있는 차가 1인 확률을 1이 아닐 확률을 너네가 다 하자면 26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다 못 잡는다. 그래서 반대 경우를 구하는 거야. 자, 문제를 볼게요. 32-1번 보세요. 자, 여러분 어디다 형광펜이나 색깔펜으로 칠을 해야 되냐면 우성이가 회장으로 뽑히지 않을, 거기까지죠. 우성이가 회장으로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뭐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반대적으로 뭐뭐가 될 확률, 뭐뭐가 될 확률 이렇게 해서 둘이 합쳐서 1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구하기가 쉬운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 우성이가 회장이 될 확률을 구하는 게 빠를지, 우성이가 회장이 안 될 확률이 더 많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뭐가 아닐 확률은 될 확률보다 더 많습니다. 그죠? 시작해보시죠. 다 하셨나요? 해볼까요? 자, 4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맞죠? 회장과 부회장은 권위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 회장을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4명 중에 1명 뽑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부회장 뽑는다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 뽑히겠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2가지. 그래서 니네가 구해야 될 확률은 12분의 1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우성이가 회장으로 뽑힐 게 많겠니? 뽑히지 않을 게 많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뇌에서는 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느리거든요. 뭐가 안 된다. 차라리 되는 걸 먼저 구하자. 우성이가 회장이 되는 걸 구해봐봐. 이게 훨씬 편하거든. 우성이가 회장이 됐다 쳐봐. 그럼 여기는 경우의 수를 쓸 필요가 있나? 회장 자리에 누군가를 뽑으려고 아닌 경우의 수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우성이를 회장으로 놓겠으니까. 놓으면 되잖아. 경우의 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뽑았으니까. 그러면 부회장 1명만 뽑자는 얘기잖아. 우성이가 회장을 뽑힌 상황에서 부회장 3명 중에 1명 뽑는 게 몇 가지겠어? 3가지겠지? 그럼 우성이가 회장 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3가지예요. 12가지 중에서. 그러면 우성이가 회장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겠어? 9가지나 된다는 거지.
그래서 4분의 3. 이해되시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32-2번 시작해주세요. 됐니? 해볼까? 대표 2명을 뽑는 것은 회장, 부회장 뽑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자, 그렇지만 순서를 지킨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 3명 중에 1명을 뽑겠습니다. 그리고 2명 중에 1명을 뽑겠습니다. 자, 이건 대표 2명인가요? 회장, 부회장인가요? 회장, 부회장이에요, 지금 이거. 순서가 반영됐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로?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자리 바꾸는 걸 나누는 거예요. 총 몇 가지죠? 3가지예요. 맞아. 그럼 대표 2명 뽑는 게 3가지라고. 전체 3가지 중에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거. 어? A가 뽑힐 확률은 어떻게 되죠? A가 이미 뽑힐 확률이 있지만 뽑혔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대표 2명이 아니라 1명이야. A는 이미 대표를 뽑혔으니까. 몇 가지야? A가 대표를 뽑혔어. 나머지 1명 대표를 뽑는 방법 몇 가지야? 2가지. 몇 가지? A가 대표로 뽑혔어. A가 대표로 뽑혔어. 대표를 뽑혔다. 그럼 B하고 C는 중에서 얘가 아니고 맞고 2명 뽑는 거니까 뭐 맞고 아니고 그 다음에 A가 안 뽑히면 얘네 둘이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몇 가지? 1가지죠. 뽑힐 확률이 2가지니까 뽑히지 않을 확률은 1가지. 전체 3가지. 정답은 3분의 1. 다음 넘겨볼게요. 116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뭔가를 뽑고 안 뽑고 문제입니다. 자, 시작.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수학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한글을 정말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숫자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치시고 이라고 알아두세요. 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적어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뺄셈, 확률의 뺄셈을 이용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뺄셈을 이용하라는 얘기. 왜냐? 네가 구할 게 되게 많거든요. 반대 사건을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8명이 있어요. 반장 자리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부반장 자리를 뽑겠습니다. 자, 8명 중에 한 명이 반장 뽑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7명 중에 한 명 뽑히겠죠. 대표 2명이 아니라 반장, 부반장은 엄연히 다른 거죠. 몇 가지죠 총? 56가지요. 그럼 답이 확률의 답이 무조건 56분의 1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 뽑히라는 얘기. 자, 봐봐. 자리가 2개인데 앞자리가 반장이고 뒷자리가 부반장 자리야. 완전 다른 자리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2명밖에 없는데 여학생이 2명 뽑히든 여학생이 반장 뽑히고 남학생이 부반장 뽑히고 남학생이 반장 뽑히고 여학생이 부반장 뽑히고 그리고 남학생 2명이 반장 부반장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4가지 큰 경우 중에서 네가 구하라고 하는 게 여학생 1명은 무조건 뽑히라는 거죠. 그럼 뭐야? 여기 이를 매번 구할 거냐는 거야. 구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 이 반대 케이스를 구해서 빼달라는 거예요. 알겠지? 여학생이 적어도 1명은 포함되어야 된다. 여기 1명, 여기 1명, 여기 2명까지 이 케이스가 매우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직접 구하러 가기보다는 이걸 반대 케이스를 구해달라는 거죠. 자, 남학생 1명 몇 명이죠?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아보세요. 자, 시작. 5 곱하기 4죠. 그럼 이게 몇 가지예요? 20가지예요. 그럼 이거 3개 다 합쳐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3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야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56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러면은 여학생이 적어도 1명 뽑히는 요 케이스는 다 세보면 36가지나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렇게 빼달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라는 단어를 반응하셔야 돼요. 그 페이지는 다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제 33-2번. 반대 경우의 수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갔다 오세요. 다 풀었니? 해볼까? 자, 대표 2명은 순서에 상관은 없지만 뽑을 때 뭐 6명 중에 1명 뽑혔다고 생각하고
5명 중에 1명 뽑혔다고 생각하고 했지만 그게 의미가 없었다. 순서가 의미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약분해서 얼마? 전체가 15가지죠. 대표 2명을 뽑는 건 15가지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대표 2명이 남자가 적어도 1명은 포함시켜라 라는 얘기를 다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1명, 또 남자가 1명, 이렇게 되면 남자 2명 뽑힌 거니까 이거 해당하는 거 맞죠? 그런데 남자, 여자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있고 여자, 남자 뽑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자, 여자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가 구해야 될 남자가 적어도 1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구하는 이 3가지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지 말고 여자 2명을 대표로 뽑는 방법의 반대 경우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학생 2명을 대표로 뽑아봐. 2명 중에 여학생 2명 뽑으면 어떻게 돼? 2명 중에 2일이지. 근데 이게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2일이지. 얼마야? 1가지. 여학생 2명 중에 대표 2명 뽑는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죠. 1가지. 그럼 15가지 중에서 이 1가지를 뺀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 14가지가 바로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히는 경우. 그래서 얼마? 15분에 얼마? 14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겠다. 일단 오늘은 116페이지에 34-2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고 크게 뭐 어렵거나 뭐 다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34-1번. 지금 제가 문제 쓸 동안 한번 풀어보시죠. 34-1번.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항상 기본에 충실해서 1회 첫 번째 문제를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2가지가 벌어지고요. 얘도 맞추거나 틀리거나 2가지 벌어지고요. 얘도 맞추거나 틀리거나 2가지 벌어지거든요. 연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둘 중에 뭐 고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8가지입니다. 이거 먼저 구해 놓으셔야 돼. 내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따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8가지. 왜? 1회 맞추고 못 맞추고 OX 표시를 2가지씩 할 수 있으니까 8가지인데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좀 그런 표현이죠.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출 확률. 그러면 3문제를 다 맞출 수 있지. 3개를 다 맞출 확률이 있고 2개만 맞출 확률이 있고 1개만 맞출 확률이지. 그럼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추라는 얘기는 한 개를 맞추든 2개를 맞추든 3개를 맞추든 어쨌든 요 3가지 케이스를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더 많다고. 그러면 이거의 반대가 뭐야? 다 틀린 문제. 그지? 3개 중에서 하나 이상 무조건 맞춰라 라는 얘기의 반대말은 다 틀린다는 거죠. 맞죠? 그럼 다 틀려라. 몇 가지죠? 정해져 있죠? 다 틀리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틀리는 게 몇 가지예요? 1가지밖에 없죠.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 1가지라고 했어요? 다 틀리는 경우가 1개라고. 8개 중에 다 틀리는 경우가 1개야. 그러면 하나 이상 맞출 게 몇 개겠어? 7개겠지?
그럼 적어도 한 문제를 맞춘다는 거는 뭐예요? 8분의 7이 된다는 얘기야. 수학도 풀이에 있어서 약간 리듬감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다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쭉 간다라는 것은 이걸 타기만 하면, 이 흐름을 타기만 하면 엄청 쉬워진다는 얘기야. 들쭉날쭉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그걸 간다라고 하면 이대로만 이 물결만 타면 그냥 바로 답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34-2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자, 오늘 1교시에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10개 중에 불량품이 4개 있다 그러면 한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가급적 표나 이런 걸로 그림으로 나타내달라고 했습니다. 1교시의 교훈 레슨 자체가 이거였죠. 자, 불량품이 4개 있고 제대로 된 게 6개 있대. 그 중에서 2개를 뽑는데, 자, 2개 뽑아보겠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뽑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9개 중에 하나 뽑히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90가지인가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나와야 된대요. 자, 불량품. 적어도 한 개가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개를 뽑는데 둘 다 불량품, 둘 중에 하나 불량품, 둘 중에 하나 불량품, 둘 다 정상. 자, 보세요. 적어도 하나는 불량품이 나올 경우가 3가지나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달아 뽑은다고 했을 때 2개를 그냥 뽑았어요. 2개를. 이 중에서 2개를 딱 꺼내요. 그럼 처음에 제대로 된 정상을 뽑을 확률이 어떻게 되죠? 10분의 얼마가 돼요? 6 이렇게 되죠. 근데 하나 뽑혔어. 5개지. 그러면 전체 9개 중에서 또 정상을 뽑아야 되지. 얼마야? 5.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합치면 90분의 얼마야? 30이지. 확률 자체가. 그러면 얘가 아닌 경우니까 확률 2개 합쳐서 1 돼야 되니까 얘 어떻게 되겠어요? 90분의 6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야? 3분의 2. 정답 몇 번? 3번.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래서 부정에 해당하는 나. 그죠? 아닐 여자 써서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에 대한 시그널을 뭘로 주냐면 적어도라는 말로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신 게 바로 그 여사건의 확률, 적어도의 확률을 학습하신 거고, 오늘 숙제는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풀어 오시는데 언제까지냐면 내일 오실 때까지 이렇게 딱 4페이지 정도만 풀어 오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기 숙제해 오신 분은 제가 채점해서 내일 드릴 거고 내일 오시면 내일 보충배 오늘 안 해오신 분들은 내일까지 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알겠니? 내일 보충 시간까지 오세요. 해갖고 오세요. 4시. 10시 반. 너는 오늘 학교 가고 넌 자습실 가서 학교 가고 넌 일요일에 나온 거 알고 있지? 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거 확률 프린트 다시 한번 복습해갖고 오세요.